지금 이제 대장동 재판에서 제가 앉아 있지만 않고요. 지금 대장동 재판에서는 제가 지금 이제 증인, 그러니까 피고인 증인, 피고인 겸 증인, 변론 분리해서 증인으로 해가지고 증언한 케이스도 많다는 것이죠. 예,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예, 제가 직접 증언하고 있고요. 예, 이제 검찰 신문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그러면은 어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김용 쪽에서 이제 딴지를 거는 게 그렇죠. 뭐냐면은 유동규가 득을 보지 않았느냐. 득을 봤다 이거예요. 아, 그렇지. 그런 얘기 했는 게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예, 득을 본 게 제가 없다 이야기한 것도 이제 나왔는데, 자, 득을 보려고 그러면 무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무죄가 나오게 무죄 주장을 해야 되는데, 네네. 저는 유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난 자백했다 했다고 하는 것이지. 예. 자백했다는 거는 당연한 거지, 혜택은.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 돈 준 사실에 대해서 이제 사실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 준 사실에 대해서 사실을 밝혔는데 저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은 돈 안 받았다.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그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저도 그 뇌물에 대해서는 무죄 주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3억 얼마 받았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남욱으로부터. 그렇죠. 그때 이제 남욱으로부터 받은 거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잘못 이야기한 게 많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이 세 사람이 줬다는 거거든요. 그 남욱, 정영학, 정재창이 줬다는 건데, 정재창이 줬다는 금액은 3억이고 남욱이 줬다는 거는 3억 5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정영학은 3억 4천만 원대예요. 금액이 1, 2천만 원 차이가 계속 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 정재창은 3억을 한꺼번에 줬다. 남욱은 띄엄띄엄 줬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또 주장도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3억을 주는 장소도 달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정재창은 자기가 쫓아가서 봤다. 그 왜 봤느냐? 왜 쫓아갔느냐? 했더니 남욱이가 슈킹할까봐. 배달 사고 낼까봐. 배달 사고 낼까봐 자기가 따라갔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주장을 했는 내용이 있는데, 이 주장 자체가 주장했던 내용들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서에 나온 내용이 있단 말이죠. 검찰 조서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상반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그 변호사들이 이건 무죄 주장 충분히 할 수 있다.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술이 엇갈리고 내가 부인하면 다른 증거 없죠. 다른 증거가 없잖아요. 부인하고 통화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받지 않았다. 왜 이 상반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 그 김용 사건에서도 2천만 원이 이게 그 일부 무죄 난 이유가 제가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그 하나만으로도 탄핵당했는데 탄핵당했던 건데, 이거는 뭐 세 사람이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무죄 주장할 수 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거를 제가 밝힘으로 인해서 지금은 무죄 주장을 할 수가 없고, 그렇죠.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태도로 지금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얼마를 받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어쨌든 유죄로 확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죄가 날 수 있었던 거를 유죄로 확정됐고, 그 다음에 배임 사건도 지금 저를 제외하고는 전원이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부인하죠. 정진상 부인하죠. 그 다음에 김영희. 그 다음에 거기 김만배 부인하죠. 김만배 부인하죠. 정영학 부인하죠. 남욱 부인하죠. 다 부인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 부인하고 있어요. 다 부인하고 있는데 저만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인정해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얘기하죠.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참 그 유동규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게 좀 그 해안이 있다는 생각이, 이게 그 얘기 하잖아요. 원래는 뭐 도원 결의해가지고 유비, 관우, 장비 뭐 그런 얘기를 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때 유동규 본부장이 이재명의 측근이다라고 하니까, 야, 측근이 되려고 하면은 김영희나 정진상 정도가 돼야지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재명이가 우리 유동규 본부장을 잘라낸 것 아닙니까? 제가 이제 어저께 그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그 김용 변호사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유동규가 이재명과 형제들을 배신했다 이거예요. 아하. 예. 배신은 쥐들이 해놓고는. 그러니까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시면 자, 김용하고 정진상하고 형제같이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예?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용이 1심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제가 이제 아주 가깝게 지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이게 이제 돈 주고 했다. 이런 건 나오니까 김용이 뭐라고 하냐면 50 넘어서 무슨 형제입니까? 이랬다. 명언이네 그거. 예. 야. 50 넘어서 무슨 의형제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인을 했습니다. 예? 자기는 정진상도 유동규도 의형제가 아니다. 아니다. 예, 이렇게 이제 부인을 했어요. 야. 예. 그랬던 사람들이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깝다는 증언들이 다 나오잖아요. 아주 가깝다는 증언들이 다 나오니까 어허. 이제는 뭐냐면 거꾸로 뭐냐면 이렇게 가까운 사이들이 예? 가깝게 지내놓고 배신을 했다. 이제는 모두를 또 바꾸었어요. 야. 예. 정말 황당하네. 이 인간들은 진술이 일관돼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관계에 대한 진술조차도 입장이 확확 바뀌는 거네요. 확확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처음에는 그 재판 초기에는 위례신도시 할 때 초기에는 뭐였냐면은 도시공사 한 거라서 우리는 모른다. 모른다. 예. 띠리리리리리. 그래서 모른다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내가 이재명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제가 땅이 아까워서 도시공사한테 하라고 그랬다. 네, 증거 자료가 다 나오니까. 네네.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한마디로 빼박 증거가 나오니까. 다 빼박 증거들이 나오니까 이제 뭐냐면 맨날 뭐 개딸들이 뭐 증거도 있어 그랬는데 증거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말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고, 얘가 어처구니가 없는 게 뭐냐면 형제 아니라고 그랬던 게 본인들이고, 그 다음에 측근이 아니라는 게 본인들이 말인데, 그러면 배신을 누가 했다는 말입니까? 아하. 예, 측근도 아니고 형제도 아닌데 무슨 배신이 존재합니까? 아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라고. 이게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대장동 몽통이 윤석열이다라는 말이나 처음에 이 사안이 되니까 대장동이 단군일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라고 했다가 거꾸로는 이 그 대장동 사건이 이게 게이트화 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단군일의 최대 치적이다라고 했다가 이젠 거꾸로 돌아서 가지고 이 대장동 몽통이 윤석열이다 이런 소리로 했던 그런 입장하고 똑같네요. 그렇게 입장 바뀐 게. 어저께 왔던 유튜브가 있어요. 어저께 이제 왔던 유튜브가 있는데 어떤 유튜브가 왔죠? 이제 그 김용의 말 그대로 받아주는 유튜브가 왔어요. 개딸 유튜버네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개딸 유튜버도 어쨌든 유튜브가 하나 왔는데 빨간 거시기라고 왔어요. 근데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 무슨 효석인가 그래요, 걔 이름이. 그런데 이제 보면은 생긴 것도 뒤지게 못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얘가 이제 뭐냐면 얘가 그 어디에 있냐면 조직단 회의 있죠. 유동규 네거티브하고 유동규 네거티브하고 그 다음에 김용은 포지티브한 여론을 형성하자. 이거에 대해서 그 민주당 거기에 그 부원장까지 참여한.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조직단 회의를 하는데 거기 가담했던 그 빨간 거시기가 어저께 방청을 하면서 했는데 저희 변호사들이 이제 고소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 다 이제 고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빨간 이제 유튜브 자체도 이제 고소를 원래 준비를 했었는데 아주 교묘하게 새날은 빼박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새날도 거기 참여를 했거든요. 새날은 고소를 했습니다 이미. 이미 고소했는데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와가지고 재판 끝나자마자
거기 변호사하고 같이 서서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촬영하고 찍을 거를 어허. 예, 제가 그냥 지나갔어요. 예, 차 타고 있어갖고 이제 나가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목격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얘들이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한 거냐면 어저께 발언이 자기 지지자들, 이재명 지지자들, 아하. 예, 한테 그 여태까지 자기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주장하기 위해서 어제 재판정에서 재판을 이용해서 발언권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런 흑색 선전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재판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재판을 이용하지 마라. 그럼 말씀까지 하셨어요.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재판부가 굵게, 뭐라고 예. 얘기하셨냐면은 서로의 입장에서 하는 주장에 불과한 의미 없는 변론들이 포함되어 있어 재판부는 궁극적으로 증거에 의해서 판단하겠다. 이 재판을 이용해 쟁점화하고 외부로 의견을 표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던 것이 바로 그 맥락이네요. 그 맥락입니다. 어허.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나오길래 제가 그거에 대해서 반박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변호사님이 아닌 제가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예, 그 성접대도 받고 아. 성접대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예, 성접대를 그 남욱한테 성접대도 받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많은 다른 재판에서 증인들이 나와서 김용하고 정진상에 예.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술 먹으러 와가지고 수십 번을 술 먹거나 예. 아니면 자기들끼리 와가지고 그다음에 자기가 와가지고 예. 술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술값조차도 유동규한테 그렇죠. 외상으로 술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유동규한테 걸어놓고 예. 외상을 자기들한테 걸어놓지. 그렇죠. 유동규한테 걸어놓고 술을 또 먹어요. 그거 그 당시 걔네 다 공무원 아니었습니까? 공무원 아니면은 저기 그 시의원일 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왜 제 앞으로 이름을 걸어놓고 술을 먹나? 네. 의형제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 친분도 없는데 왜 남의 이름으로 걸어놓고 외상술을 그것도 예? 룸살롱에 가서 먹나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그것도 술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룸사롱이라도 예를 들어서 술도 싼 것도 안 먹어요. 하하. 로얄 샬루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와. 그런 거 먹어요. 보통 사람들은 먹기도 어려운 거 보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술을. 예. 양주.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패스트푸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예. 뭐 이렇게 좀 싼 거 예. 그런 걸 먹는 게 아니라 수입 고급 양주를 예, 먹었다는 고급 거네요. 양주를 먹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것도 외상으로 걸어놓고 가. 예. 예? 아가씨 TC까지 다 해가지고. 예?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게 이제 여러 차례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거 뭐 셀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왜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다 공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같이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공범 의식으로 그냥 어차피 네 돈이 내 돈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뭐냐면 제가 어저께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시의원이었기 때문에 예. 이 직접적으로 이 대장동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를 검사들이 예. 그걸 못 가린다 해가지고 예. 이게 같이 이거 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예. 이거를 갖다가 기소가 안 됐어요. 김용희 대장동에는. 그것 좀 이상하다. 그것 좀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기소해야 되는데. 예, 뇌물이잖아 그거. 그거는 그러니까 뇌물도 받아먹고 그러니까 남욱한테 뇌물도 받아먹고 다 같이 받아먹은 놈들이 예. 대장동의 의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하하. 예? 거기서 뭐냐면 대장동 배임에서 빠졌어요. 예. 나는 그것만 해도 엄청 특혜 아니냐. 예. 그래가지고 그거 다시 해달라. 예. 지금 어저께 제가 재판정에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김용희는 대장동 배임에도 이거 분명히 김용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기어리님이 자기 돈이 아니라고 막 먹었네라고 하는데 그러는 부분도 있지만 저수지에 담긴 돈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먹어봤자 뭐 네. 별 간에 기별이 더 안 난다라는 그런 네. 느낌도 저는 있는 이제 것 그 같아요. 부분을 이제 심부름 받은 사람이니까 실무를 담당하니까 실무를 담당하니까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 제가 어떻게 대출 받아서 갖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예. 그런데 제가 과거에 집 팔았는데 얼마 남고 뭐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제 경제 사정은 그건 제 경제 사정인 거고 예. 자기들이 이게 집을 팔았는데 이걸 갖다 대출이 얼마 있으니까 얼마 남았는데 예. 다른 집 이사 갔는데 내가 누구한테 다른 사람 제3자한테 또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이사를 가야 되니까 그렇게 갖는 거를 갖다 나중에 증명하면 무슨
변명을 하려고.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밝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 거 없죠. 자기 범죄 사실만 밝히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개인 예?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그리고 뭐 상관이야. 그리고 뭐 철거 업체 어쩌고 했는데 예. 증언으로 나왔어요. 예. 그 날짜나 이런 것들이 2023년이 아니라 아니 아하. 2013년이 아니라 2011년 12년 상황이라고 어허. 증언까지 했어요. 어허. 예, 그리고 그 안고 관계가 없다고. 음흠. 예,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이야기를 다 했는데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허위 주장을 아하. 하고 있으면서 그 허위 주장을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아하. 재판장님은 아니라는 걸 아세요. 그러면 그 허위 주장을 누구한테 하는 거냐? 언론한테나 아하. 아니면 자기들 우호적인 그 아하. 네거티브 유동규는 주고, 예, 그 다음에 자기들은, 그러니까 유동규는 배신자. 네. 자기들은 뭐냐면, 제가 죄를 더 약하게 하기 위해서 음흠. 거짓말하는 사람. 이거를 지금 구도를 만들고 있는 게 저 음흠.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하면은, 자, 어저께 우리가 멜콩 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저께 자료를 보고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만배 측과 이재명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락했는지가 비밀리에 긴밀하게 연락했는지도 다 이미 드러났습니다. 아하. 예,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최우양이 시키고 김만배 쪽은 최우양을 시키고 이쪽에서는 백종선이하고 예, 뻐꾸기 형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뻐꾸기는 또 누구예요? 뻐꾸기 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게 누구냐면 거기 박병국입니다. 예, 코나아이. 예, 코나아이. 출신 박병국. 야, 결국은 다 그 조폭 예. 출신 기업인이라고 지금 세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네요. 예, 그래서 백종선, 박병국이가 이재명 측이고, 그 다음에 최우양은 김만배 측이가지고 측이죠, 예.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의견 교환하면서 또 보고를 다 합니다. 그렇죠. 그 보고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텔레그램이 네네. 예, 그게 다 나왔어요. 다 나온 겁니다. 와. 증거 자료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만배가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돈과 인맥을 이용해서 최우양이 그러니까 그 조폭 계보에 나와 있는 사람인데 거기를 성균관 대가 그 속되어 있는 성균관 부관장으로 넣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둘이의 관계는 명확한 거죠. 지난번에 헬멧맨 얘기 안 합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예. 김만배의 친구를 예. 예? 경기도 2급 자리를 만들어줘서 넣어줬지 않습니까? 아, 맞다. 예. 예. 그 당시 이재명이가 경기지사 당시. 경기지사 당시에 예. 경기지사 당시에 자기 그 직속이에요. 예. 그 이재명 직속 말하자면 비서하고 비슷한 개념의 특보 자리를 만드는데 그 특보 자리에 누구를 넣어주냐면 김만배 친구를 넣어줬어요. 아하.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만배가 저를 공산당이라고 했습니다. 했던 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했던 게 이재명이고 예.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남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다 증언하고 있는데 형제도 아니라고 했던 게 그 사람이고 저기 김용이고 김용은 게다가 자기가 있던 거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서 예. 위증 교사까지 시켰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이 위증 교사 행위까지 일어나서 두 명이 구속되고 한 명이 불구속 기소. 불구속 세 명이 기소돼가지고 재판에 넘겨졌죠. 재판에 위증으로. 넘겨진 겁니다. 예. 게다가 그날 만약에 안 왔다 갔다면 예. 그날 또는 안 왔다 갔다면 사파리 입은 거를 예. 어떻게 정민영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예. 그 사파리는 어디서 나왔느냐? 예? 그 남색 사파리가 그거를 또 위증을 통해 가지고 그날 김용이 입었던 건 양복이었습니다. 검은색. 아하.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아하. 그 가짜 증인들이. 가짜 증인 이용우가 그렇게 주장했어요. 위증한 거지. 위증한 거죠. 그래서 위증 혐의로 좀 잡혀 있는데 그렇죠. 예. 그거 양복 색깔까지 조작하려고는 그 회의에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문건까지 다 나왔어요. 예. 그 양복 색깔까지 조작하자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조작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또 불구하고 그 양복은 어디서 나오느냐?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용 집 장롱 안에서 나왔습니다. 야, 니들 말로 하면은 정민영이가 증언한 다음에 그거 사가지고 김용이 몰래 김용이 장롱 안에다가 그 사파리 넣어놨다는 말이냐?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면 정민영이 밤에 몰래 가서 그러니까 장롱 열어가지고 여기 사파리 있구나 보고 와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네. 예.
무슨 정민영이가 데이빗 카퍼필드입니까? 예. 무슨 마술을 부리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 그 결국은 그와 같은 것은 김영희 말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고 지금 예. 항소심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방어권 보장이란 취지에서 그래 너네 하고 싶은 거 다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어저께 저는 발언 기회 얻어서 그 이야기를 조목조목 했던 겁니다. 아하. 예? 내가 무슨 이득을 받느냐. 아하. 나는 범죄만 늘어났다 오히려. 예? 안 받아도 될 그 김용하고의 재판. 예. 저 안 불었으면은 제가 안 불었으면 그 재판 안 나가도 돼요. 예. 그것도 제가 나가고 그다음에 지금 모든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지금 배임의 제도 그다음에 뇌물의 제도 지금 다 지게 생겼는데 예? 뭐가 좋아졌다는 겁니까? 그리고 판사가 하지 검사가 합니까? 검사들은 불개하면 좋아요. 왜 재판에 넘기면 그만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거를 믿고 있든 믿고 있는 참 그렇죠. 옆에서 혹시나 무슨 뭐 로또 당첨 가능성 저는 뭐 김영희의 무죄의 가능성은 거의 로또 당첨 가능성보다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그 재판부로서는 뭐 입증하겠다고 하니까 결국 지금 말씀드렸던 그 돈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2021년 5월 3일 날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감정을 신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생각보다 지금 빨리 나올 가능성이 지금 어제 그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예, 9월 30일까지 예. 나온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재판장님이 그거를 넉넉히 잡아가지고 11월 28일 날, 네네. 11월 28일 날 종결하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만약에 일찍 나오면은 10월 28일 28일로 한 달 정도 빨리 땡길 예. 수도 있다. 한 달 더 빨리 땡겨서 10월 24일 날 종결할 수도 있다. 예. 별거 없다. 예. 그러면은 10월 24일 날 할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좀 뭐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하면은 11월 28일. 그러니까 무조건 28일 안에는 끝낸다. 와, 재판부가 훌륭한 게요. 재판부로서도 재판이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훌륭한 예.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재명이하고 김영희 가슴이 어떻게 했어요? 예. 철렁 내려앉았을 거 아닐까요? 예. 와, 저는 진짜 재판장님이 법정에서 재판이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사법부의 판사님이 있어야 예. 정말 제대로 이 재판부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와, 예. 그래요. 참. 어떤 범죄인이 자기 죄를 드러내서 자기가 유죄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 그 지금 유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만약에 이득을 보는 거라면 예? 자백하는 모든 범죄인이 그럼 이득을 보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자백을 했다 하더라도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알리바이가 맞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김용희 그 시간에 뭐를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무려 지금 방송만 1000시간을 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제가 방송을 1000시간을 넘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제 재판 조서가 10,000페이지입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예. 예. 그러니까 검찰에 가서 제가 이야기한 게 10,000페이지예요. 무려 10,000페이지인데 만약에 그게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예? 난리가 나도 벌써 난리가 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결국은 자백에 따르는 어떤 혜택은 형법이 정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자백했는 것과 자백 안 한 거를 어떻게 같이 해요? 네. 자백을 하면은 형사사법 자원이 그만큼 세이빙 되는 겁니다. 네. 그럼 그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뻔한 거 딱 잡아떼는 것. 그게 제일 죄가 나쁜 것이고 다른 거 뻔히 인정이 돼.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데 그거를 해서 구글 타임라인이 어떻고 해서 재판 지연하면 그거에 대해서 엄벌을 하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가 어저께 김용 변호사들이 김용 변호사가 아니라는 걸 느낀 게 자, 이제 뭐냐면은 2014년에 이제 선거 무렵에 예. 김용한테 내가 1억을 전달한 게 있습니다. 예. 남욱이 만들어온 1억을 전달한 게 있어요. 예. 그거를 유동규를 기소를 안 했다고. 네네. 그거를 유동규를 기소를 안 했다고. 어허.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 돈은 누구한테 전달됐느냐?
김용 본인한테 전달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1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예. 김용도. 예. 김용도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내용이에요. 최종 그 이득본자가 무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유동규를 기소를 안 한다고 검찰을 체근한 겁니다. 그렇죠. 그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유동규가 받았으면 김용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용 받았던 거 인정한 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 다리가 없는 진술이 그건 줄도 모르고 똥오줌 예. 못 가리고 얘기했다는 거네.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든지 깎아내려서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에 유리하게 하겠다는 거지. 그런데. 김용을 유리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예. 이재명을 유리하게 했다는 게 어저께도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근데 김용만 자기의 속을 풀어주는 줄 알고. 그러니까 법 전문가들은 무슨 유효한 이야기 하는 줄 알겠지. 그렇죠. 수 있겠지만 예. 어저께 판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예. 법률적으로 하나도 쓸데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근데 그거를 주저리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변호사가. 짜증나. 근데 우리 변호사는 젊은 변호사고 예. 여기에는 법관을 그렇게 오래 했다는 그런 변호사가 그거를 몰라서 법리적이지 않다는 걸 몰라서 주저리 얘기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니지. 예, 그래서 이재명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네네. 그렇게 했는데 김영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1억에 대한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예, 이제 아마 유죄가 나올 오히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게 2심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김영희 측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나만 받았냐? 결국은 유동규를 거쳐가지고 받았다고 하면은 나도 1억 뇌물로 기소했으면은 유동규도 1억으로 기소해야 되지 않느냐? 왜 기소 안 하냐? 그거 자백하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혜택 주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재판부가 그래. 야, 그때 유동규가 공무원 있냐? 이거잖아요. 공무원도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그때 공무원 신분 아니었죠. 예. 저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김용은 그 당시 시의원이었잖아요. 시의원이었어요. 예, 시의원이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시의원은 그만둘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연임을 하는 거니까. 예, 시의원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일반인 신분이었는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신분 자체나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도 기소를 못한 거냐면은 게다가 제가 준고 전달이기 때문에 예.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어허. 예. 그렇죠. 그리고 받은 게 누구예요? 거기는 10년이에요, 공소시효가. 예. 원래 뇌물죄 받은 사람을 위로 처벌하지 준 사람은 뇌물 공여는 저는 전달한 거잖아요. 제가 중간에 무슨 예. 뇌물을 이득을 받으면 그렇죠. 저도 이득 본만큼에 대한 재판을 받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전달을 낸 거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이게 전에 저기서도 기소를 못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에 검찰도 어떻게든 저를 올가매려고 했던 그 검찰도 기소를 못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일종의. 그렇습니다. 참 어제 재판을 보면서 어떻게든 재판을 늦추려는 목적 하나, 또 하나 이제는 처음에는 1차 방어선을 유동규로 잡았다가 유동규가 이거 봐라.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깨달으면서 정말 이제 진실의 영역으로 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젠 2차 방어선을 김용을 치네? 네. 김용도 속으로는 굉장히 속이 불편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들더라고요. 김용이 만약에 이제 그 내용량이 탁구공 아니면 네. 내용량이 탁구공이나 아니면 골프공이 아니라면 대글박은 엄청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아니라면 네. 대글박은 진짜 저 2배만 하잖아요. 네. 예. 제가 얼굴 큰 편인데 김용 옆에 가면은 한 반 쪽으로 보여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잘생겨 보이는데 그런데 그게 용량이 아니라면 지도 깨달은 게 있겠죠. 제2의 유동규 되는 거 아닙니까? 김용이? 그런데 이미 늦었죠. 왜냐면 2심 끝나잖아요. 2심 끝나면은 자기가 이제 바랄 거 뭐냐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수밖에 되는 거밖에 없어. 예. 지금 5년 받았는데 그 지금 그 1억 인정 안 받아가지고 1억 인정 안 되고 2천만 원 인정 안 돼가지고 얼마를 받아가냐면은 5년 된 건데 그렇죠. 이거 인정되면 12년 이상 됩니다. 네. 5년 내지 7년 이상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형인 거죠. 왜냐하면 1억 이상이면 10년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렇죠. 지금 그때 1억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5년 된 건데 이게 저 1억 이상 되면은 이제 10년 이상이니까. 그렇죠. 특가법 뇌물 중에 1억 원 이상 되면은 훨씬 더 가중대로 지금 형사 처벌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일을 하다 그 김용은 지 변호사들이 예? 김용 김용 아니야. 유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 유동규를 공격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김용 인정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변호인이 찾아오는데 처음에는 내 변호사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네. 봤더니만 내 변호사가 아니고 이재명 변호사였다. 이거에 네. 빡쳤다라는 얘기인데 딱 그 얘기네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저께 변호사비 문제도 제가 예. 거론을 했어요. 예, 예. 이렇게 많은 변호사들이 왔는데 변호사비를 도대체 어떻게 주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이야기도 제가 거론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정진상, 이재명 변호사 장난 아니고요. 네. 어제 김용 변호사도 한 5-6명 왔어요. 헐. 그러니까 재판에 이게 판사급 예. 부장판사 출신급 만약에 하루 로펌에서 예. 출장하면은 새끼 변호사가 500만 원이에요. 하루에 일당이. 예, 그런데 부장 판사급 하루 출장하면은 꽤 세죠. 그렇죠. 사실 어제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검사는 몇 명 나왔어요? 공판검사? 공판검사 몇 명 나온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근데 담당 변호사가 그렇게 5명 가는 케이스는 정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앉을 자리도 없어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자리도 없어. 방청석에 앉았다니까요. 예, 예, 그렇다니까요. 예. 근데 어제 사실 저도 부산에 형사재판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사건은 제가 변호인 혼자 갔고 오히려 검찰에서 검사가 3명이 나왔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거는 뭐 변호사가 5명까지 한 사건에 한 피고인에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진짜 변호비를 뭐 수억은 갖다 주지 않는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얼마 줬다고 김영희가 얼마 변호사 비율을 줬다고 그렇게 다 나오죠?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뭐냐면요. 네. 그 변호사가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 여러분 정말 우참하십시오. 예, 아침부터 배꼽 빠지시면 안 되거든요. 네. 그 변호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선 넘은 발언이랍니다. 왜 우리 밥그릇 가지고 그래 이러는 거네. 예. 예. 그러니까 변호사비를 거론한 거는 선 넘은 발언이라는데 무슨 오징어 게임도 아니고 예? 선을 넘으면 밟으면 죽어요? 예, 뭐 옛날에 무슨 세발뛰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금발 보면 안 되고 예. 예, 무슨 선이 예. 어디 있습니까? 예, 지금 형사소송하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아무 재판에 관계없이 유동규는 왜 이렇게 벌을 적게 줘요 그러면서 고발하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 짓을 하면서 그다음에 유동규 네거티브를 하면서 뻔뻔하게 자기들 변호사 문제, 비 문제 거론하니까 선 넘었다고 이야기하는 저 모렴치한 인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거. 참 그쪽 분들은 참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변명을 하는데 네. 김용의 부인이 대기업을 다니면서 월급을 많이 받고 있었고 어허. 그리고 집도 갖고 있는 점 근데 변호사비가 그게 뭔가 있어. 어허. 그럼 얼마 받았냐고 그 이야기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일반 사건에 비해서는 작게 받았습니다. 이래요. 왜 작게 받아? 그러니까 왜 작게 받지? 예, 일반 그게- 사건보다 왜 작게 받지? 그러니까 더 받아야지. 그것도 법정에서 얼떨결에 한 거잖아요. 네. 그랬으니까 뭐냐면 이거는 제3자 그걸 조사 나중에 들어가야 된다. 제3자 그거 뇌물. 고발하고 그거를 받았잖아요. 공천을 받잖아요. 예. 게다가 지방 공천권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3자 뇌물로 충분히 볼 여지가 있다. 예. 예, 변호사비 대납이 그러니까 예, 정치상법 공천 위반. 대납으로 네, 이런 것들이 예, 볼 수가 있죠. 있다. 정치상법 위반이 될 수 있죠. 예. 사실상 기부행위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거 아니면 몇 깎아줍니까? 그렇죠. 그쪽 분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국이당 기호 1번 예, 임은정 전 검사, 이민정 의원도 예. 남편이 그렇게 검찰에 있어서 뭐 하다가 나와가지고 재산이 뭐 갑자기 100억이 넘어버렸더라고요. 예. 현금성으로. 예. 그것도 알고 봤더니만 우리 서민들의 개미들의 피 같은 돈을 사기 쳤는 놈들 변호해주고 현금으로 수십억 받았는데 그게 뭔 상관이냐고. 실제 내가 정관 예우 받으려고 하면 그것만 받았겠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와 대단한 것 같아요. 황당하죠. 예. 그리고 정명석하고 이재명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JMS. 예. 예, JMS 정명석과 이재명의 공통점. 뭐예요? 예? 여자랑 자소 안 잤다. 예? 이야기하는 거 하고 예. 그 다음에 안 잤다고 이제 막박 우기는 거. 우리 19금 방송 되는 것 같아서. 아니 그리고 이제
19금 하고 상관이. 그리고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좀 초등학생보다.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네. 범죄를 저질렀는데, 예? 안 저질렀다. 네네. 예. 지금 정명석도 무죄 주장하고 있어요. 예, 예, 예. 그 많은 여자들이.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재명한테는 개딸이 있고, 정명석한테는 교인이 있다는 거죠. 아. 그 말을 믿는 인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하. 예. 야, 참.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도 똑같고, 믿는 인간들이 있다는 것도 똑같다. 이 두 가지가 똑같습니다. 예. 아, 참. 지금 지금 저 김부겸도 예. 이거 지금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에 바라볼 것이냐 해가지고 개딸 네네. 정치에 대해서 지금 비난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재판입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거든요. 대북송금과 관련된 재판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죠? 신진우 부장판사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의 1심 판사가 바로 신진우 부장판사인데 오늘 검찰과 변호사를 이렇게 불러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침대 재판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침대 재판. 왜 네네. 중동 그 축구가 침대 축구잖아요. 네네. 누워서 시간 가기만 바래 그냥 뭐 그건데 이재명의 지금 물론 다 어쩔 수 없었겠지만 단식 후에 병원 가서 뭐 다 지시 내리면서 또 시간 끌어. 그 다음에 흉기로 지금 그때 당시에 테러를 당했다 해서 또 시간 끌어. 이번에 코로나19라고 해서 또 시간 끌어. 해갖고 재판을 끊임없이 지연시키는데 오늘도 역시 재판 지연의 첫 번째 초식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네네. 뭐냐면 변호사들이 아이고 복사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시간을 좀 주세요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언제까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다. 뭐 기한을 임의로 정할 수 없을 정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신진우 부장판사가 2달 동안 뭐 하셨나요? 뭐 그거부터 이렇게 되묻더라고요. 네네. 자, 이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이 재판 지연 첫 번째 초식이 먹혔습니까? 뭐 일단은 먹히고 안 먹히고를 떠나가지고 일단은 이제 재판은 지연을 시키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할 거고요. 네네. 신진우 부장판사와 재판부와 피고인 사이에 네. 아주 그냥 묘한 긴장 관계 네.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데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는 뭐 이걸 재판 한두 번 해봤습니까? 음흠. 이화영 재판 1심을 맡았는데 네네. 이화영 재판 관련해 가지고 네. 무려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진 2년에서 한 20개월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했죠. 그 20개월 동안 굉장히 신진우 부장판사 황당하기도 하고 모멸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네. 또 시작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고요. 네. 나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기간을 임의로 지정하겠다. 네네. 이거는 아이고 증거 기록이 너무 많아서 이거 열람 등사가 늦어지고 있어요. 라는 데 대해서 충분히 시작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 소식은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 한 번에 그냥 날린 거 네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오늘 기사를 보고 제가 놀랐던 거는 네네. 이재명 대표 재판이 아니었어요. 어. 이재명 대표 재판은 오늘 정식 공판 기일도 아니고 네. 공판 준비 기일이고 네. 어떻게든지 간에 시간을 끌려고 했던 게 뻔한 거니까 네. 뭐 그냥 그러려니 딱 했는데 네. 오히려 제가 관심이 가는 대목은 이화영 씨 재판이었어요. 오. 이화영 재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 20개월 걸렸거든요. 네네. 1심이. 네네. 그런데 이제 항소심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항소심 재판 지금 2번 했어요. 예. 그러니까 7월 26일에 하고 8월 22일에 했어요. 네, 지난주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재판부에서 네. 1심 때 하도 오래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끝내겠다. 빨리. 음. 그래서 그 다음 재판기일이 9월 5일인데 네. 그 기사에 따르면은 항소심 재판부는 10월 24일이면은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재판인데요. 시작을 언제 했냐면 그 7월 26일부터 공판기일 잡혔거든요. 3개월 만에 끝낸다고요? 결심 공판은? 정확하게는 항소가 된 거는 6월 21일에 항소가 됐으니까 네네. 이화영 재판이요. 네. 2022년 10월 14일에 기소가 돼서 네. 2024년 6월 7일에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20개월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군요. 24개월에서 4개월 빠진 네. 20개월이 걸렸는데 네. 그런데 항소심은 6월 21일에 항소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11월이면 판결 나오겠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5개월. 네. 그러니까 4분의 1로 재판 기간이 확 줄었다. 역시 고등법원은 좀 다른가? 아니면 대한민국 법원이 조금 정신 차렸나?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가 2023년 작년 10월 16일에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판결 나오면 10월에 판결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1년 걸렸단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그 이화영 그 항소심에 그 비율적으로 딱 하면은 4분의 1만 걸리면 되니까. 네네. 그러면 12 나누기 4하면 얼마입니까? 3개월. 이건 좀 3개월이죠. 이거는 좀 그럴 것 같고. 네. 위증교사는 6개월이면 끝나겠네.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리 못해도 위증교사죄는 대법원까지 가도 네. 내년이면 다 끝나겠네. 그렇죠. 그런 그 예측을 갖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공직선거법도 뭐 그 2년 걸렸는데 공직선거법도 6개월이면 끝나겠네. 그렇죠. 그러면 공직선거법도 그 뭐야 이제 내년이면 끝나겠네. 네. 근데 공직선거법은 6개월 내에 끝내도 안 돼요. 공직선거법은 법에 따르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서 3개월 내에 끝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고법하고 대법이요? 그렇죠. 네네. 고법하고 대법이. 네네. 그러니까 1심은 중앙지법에서 뭐 강규태 부장판사부터 해가지고 그냥 질질질 그냥 엿가락 늘리듯이 이렇게 질질질 그 위법하게 네. 법을 위반해가지고 그렇게 재판을 오래 했는데 이제 판결 나오겠죠. 여기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다 같이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는 이제 정혁진 변호사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항소심이 시작됐을 때 이 판사가 검찰에 대해서 검찰이 뭐 얘기를 하는데 아니 됐고 하고 네. 딱 좀 잘라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내가 그 분위기가 내가 정혁진 변호사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서울 수원 고법이 왜 이러지요? 이거 좀 느낌이 쎄한데요? 그랬더니 네네. 지금 정혁진 변호사 딱 한마디로 아이고 수원 고법이요? 칼 같아요. 뭐 수원 지법 못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네. 근데 나 지금 10월에 마무리한다라고 하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김성태 증인 얘기 막 뭐 안부수 증인 이렇게 얘기했는데 1심에서 워낙 상세하게 증언해서 다른 증언을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뭐 그래도 핵심 증인이니까 진술 태도 그러니까 내용보다도 네네. 태도로 확인해서 그 내용이 진실한가 그거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어쨌든 1심에서 상세하게 증언을 했다라는 걸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무슨 얘기냐 쓸데없이 막 증인들 더 남발하거나 뭐 증인을 또 부르고 하지 않겠다. 네네. 이미 상세하게 다 증언한 거를 확인했다 우리가 네네. 뭐 이렇게 지금 나온 거 아닌가요? 그 수원 고법에 네. 이제 수원 지법에서 1심이었으니까 수원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담당 부장 판사가 누군지 봤더니 네. 여자 부장 판사님이세요. 왜요? 남자보다 요즘은 여자가 더 무서워. 그렇군요. 더 칼 같아. 그러니까 그 수원의 문 부장님이
아마 칼같이 재판 진행하고 칼같이 판결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이화영 부지사의 그 고등법원 판결은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은 계속 신진우 부장판사를 비난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아, 신진우 부장판사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이화영 부지사도 판결 이상하게 하고 김성태 회장도 판결 이상하게 하고 내 판결도 신진우가 맡고 있지만 재판도 네. 그 판결도 그러니까 이상한 판결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수원 고등법원에서 거의 뭐 똑같은 식의 판결이 또 나온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니, 고등법원에서 그 똑같이 했으면은 그 신진우 부장판사가 수원지법에서 굉장히 재판 잘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법에서의, 그러니까 항소심에서의 이재명 측 전략에 대해서 많은 뭐 이야기가 있지만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김성태를 물고 늘어진다. 네네. 김성태가 증인인데 어차피 김성태의 증언으로 거의 모든 것이 지금 판결문에 영향을 받았으므로 고법에서는 김성태를 어떻게든 이 증언이 진실이 아닌 것을 끄집어내겠다. 라는 것. 두 번째가 국정원과 관련돼서 문건, 또다시 그 문건이, 아니, 네네. 이거 쌍방울에 뭐 주가 조작이지, 이게 왜 경기도의 대납 사건이냐, 경기도의 대북 관련 사업의 대납 사건이냐라는 점. 마지막으로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 네네.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일단 김성태를 증인으로 내세우는 데 성공을 했어요. 네네. 아까 재판부가 네. 그 1심에서 뭐 충분히 얘기했는데 알았어 받아줄게 하고 받아준 거거든요. 김성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생? 김성태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세우면요. 이재명 대표한테는 불리한 거예요. 오. 왜냐하면 김성태 회장은 이미 회심을 해가지고 바울처럼 회심을 해가지고 지금 진실을 다 일일이 다 자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 불러봤자 좋은 이야기 나올 게 없는데 오죽하면은 부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국정원 문건 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래봤자 그건 어차피 뭐 별 의미 없을 것 같고 제일 그 기대하고 있는 거는 리호남일 거예요. 왜냐하면 리호남이 김성태 회장이 2019년 7월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줬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네. 뉴스타파에서 네네. 그 유명한 뉴스타파에서 막 취재를 해봤더니 네네. 리호남이 제2차 아태 그 국제회의에 네. 참석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네네네. 방명록에 이름을 안 썼다는 거예요. 네. 사진도 없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김성태 회장이 리호남을 몰랐으면 예컨대 제가 딱 가가지고 내가 리호남입니다. 김성태 회장 동지 그러면은 김성태 회장이 어리버리해가지고 저 사람이 리호남인가 보다 그러면서 리호남 동지 내가 70만 불 가져왔으니까 받으시라요. 그 다음에 뭐 영수증이라도 써주시라요. 이랬으면은 모르겠는데 네. 김성태는 리호남을 잘 알았거든요. 네네. 언제부터 잘 알았느냐? 2018년도에 킨텍스에서 제1차 아태회의가 있을 때 11월 달에 예. 그때 안부수로부터 리호남을 소개받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김성태가 코가 이렇게 꿰가지고 네. 뭐 했습니까? 500만 불 보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 비용. 그러니까 리호남은 서울에 그때 같이 내려왔구만요. 그때 서울은 아니고 서울까지는 모르겠고 예. 일산까지는 온 거지. 일산 킨텍스. 킨텍스니까. 서울이라는 말이 제가 잘못 나왔지만 어쨌든 그때 그 킨텍스에 있었단 말이군요. 예, 수도권에 있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김성태 회장이 뭐 단둥도 가고 심양도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거기 가서 누굴 만났느냐? 네. 리호남을 만났어요. 그렇지. 그 리호남을 2019년 7월에 마닐라에서 만나서 김성태가 리호남이요. 네. 500만 불 요구했단 말이에요. 네네. 방북 비용으로. 네. 그거를 깎고 해가지고 300만 불에 깎아준 게 리호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리호남이 그랬을 거예요. 김성태 회장 동지 내가 500만 불, 200만 불, 통 크게 300만 불로 깎아줬는데 네. 200만 불 딱 쳐내가지고 뭔가 계약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네.
내가 깎아줬으면 반대급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네네. 그러면서 그럼 뭔데요? 그러니까 있는 돈 다 내놔. 네. 그러면 김성태 회장이 필리핀 갔을 때 네. 그냥 맨손으로 갔겠습니까? 그래도 네. 비상금이라도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 비상금 그다음에 그 김성태 회장이 혼자만 갔겠습니까? 방용철 부회장도 가고 여러 명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쌍방울 직원들 비상금 탈탈탈 터니까 그게 70만 불이었을 것 같아. 50만 불이면 50만 불, 100만 불이면 100만 불, 150만 불이면 150만 불이지. 그렇지. 70만 불은 뭐 70만 불입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김성태 회장 주머니에 한 50만 불 있었고, 그 다음에 방용철 뭐 부회장 한 10만 불 있었고, 나머지 뭐 최 과장 뭐 김 과장 다 털어봐. 그러니까 한 10만 불 더해가지고 한 73만 2천 불 정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73만 2천 불 다 주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뒷자리 다 떼고 그냥 70만 불 딱 줬다. 그거를 리오남한테 줬다고 김성태 회장이 이야기를 한 건데 네네. 김성태 회장이 엄한 사람 보고 네가 리오남이구나 그러면서 줬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공식적인 그 레코드가 없기 때문에 뉴스타파에서는 야 혹시 리오남 안 온 거 아니야?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리오남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리오남의 흔적이 발견이 되면 그때는 더더군다나 빼도 박도 못하는 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은정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다 믿게 돼. 그냥 73만 2천 불을 다 믿게 돼. 다 정확할 것 같아. 막. 그렇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경도돼갖고 맞아 73만 2천 불일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방위를 73사단에 생각. 그 숫자가 그래서 나왔군요. 그런데 제가 듣다 보니까 이 얘기가 왜 지금 판사가 신진우 판사가 1심에서 받아들였냐 하면 네네. 이게 이제 김성태의 증언만 있었던 게 아니고 방용철 부회장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어요. 네네. 그 당시를 증언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가 바로 리오남의 카운터파트였다는 거예요. 네네. 그때 당시에 송경철이 메인이었대. 그러니까 송경철은 송명철. 네네. 그 사람이 원래 아태 조선 그 협의회에 공식 직함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리오남은 그게 아니야. 네네. 간첩 완전히 암약하고 있는 사람이라 아태 그 협의회에 공식 직함도 없는 사람이에요. 리오남은 대간첩이에요. 그렇죠. 예. 어마어마한 사람이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행사에서 그 김성태 카운터파트는 네. 송명철이었다는 거야. 송명철이 조선아태위의 부실장이요. 부실장. 부실장. 예, 예. 네. 최선희가 실장이고. 네네. 그 부실장이랑 주로 김성태가 얘기하고 자기는 리오남하고 뒤에서 얘기를 네네. 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을 받은 사람은 리오남이었다라는 네네. 거예요. 왜냐하면 더 높은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직함으로서 뭐 높은 게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는 진짜 오래된 실세잖아요. 네네. 이 모든 대남 공작과 관련돼서 나이도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겉으로 드러나는 박명록 쓰고 이건 다 송명철이 했지. 네네.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돈만 받아서 실속 딱 챙겨갖고 가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박명록이 없다. 뭐 이거 갖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오늘 중앙일보인가 기사 나왔는데 네네. 리오남 이름도 여러 개인데 12개요. 여권만 12개예요. 여권만 12개. 여권만 12개. 예, 중국 여권부터 시작을 해서 네네. 중국인 행세도 뭐 하고 다녔다는 거죠. 저는 중국인 행세 안 하는데요. 네. 말레이시아 같은 데 가면 저보고 다 중국 사람인 줄 알아. 약간 동남아 쪽 느낌? 동남아 같은 데 가면요. 저보고 중국 사람인 줄 알아. 중국 사람. 예, 거기 이제 거기 아저씨들이 저보고 쉐쉐 막 그래요. 학교 네네. 느낌이 난다. 뭐 그 중국 여권 혹시 한 13개 갖고 계신 건 아니고요. 뭐 그냥 얼굴 자체가 중국 여권인가 봐. 그렇죠. 어찌됐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참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오늘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재명 측 변호인한테 검찰과 변호인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만요. 이화영의 항소심이 네네. 이 재판과 연관이 있으므로 음. 어떻게 지금 심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저기를 해라. 네네. 얘기를 해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양쪽이 얘기를 네네. 해라.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메인은 이재명 대표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지시를 받고 온갖 일을 실질적으로 했던 사람은 이화영 부지사, 네. 지사 밑에 부지사. 네네. 그런데 재판이 네. 오히려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이 빠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원래대로 하면은 피고인이 달라야 되는데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도 여기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제3자 뇌물죄가 또 걸렸으니까 그렇죠. 지난번에는 그 지금 1심 나오고 항소심 진행되고 있는 그 이화영 부지사 사건은요. 네. 제3자 뇌물죄가 빠져 있다고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지금 맞아요. 이화영 부지사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네. 재판 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제3자 뇌물죄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다 잘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네. 신진우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이화영도 재판하고 그 다음에 김성태도 재판하고 이재명도 재판하는데 네. 혹시 내가 빠뜨린 것들을 그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뭐 찾아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벌써 재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참조할 만한 거 있으면 여기에서 충분히 이야기해라. 그런 그 의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어쨌든 연관이 있으니까 신준우 부장판사는 그 항소심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예.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지난 주말에 네.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네. 이 좌파 단체들 집회인데요. 이 세력들이 지금 주말마다 집회를 해요. 하는데 네. 뭐 돈을 모으고 한다는데 그건 무슨 소리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그 집회가요. 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이제 한 2달 뭐 그 정도 됐을 때부터 매주 뭐 촛불 행동이라고 해가지고 촛불 행동. 계속해서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초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규모도 그렇게 그닥 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유 뭐 이게 뭐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어 이렇게 생각을 네. 했는데 한 지금 2년 정도 지나고 언론에서 윤석열 정부 막 공격하고 계속해서 이 윤 정부 자체를 무능정부 사실상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잘한 부분들은 전혀 부각이 안 되니까 윤 정부에 대한 그 부정적 시각이 지금 이제 한 2년 지나고 총선에서도 이들이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하니까 이제 또 과감해진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과감한 운동에 결국은 이런 일들을 하니까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거든요. 예. 보실 텐데 이 윤석열 탄핵기금 5억 모금표 해가지고 8월 23일 현재 106명이 약정을 했다 해가지고 예. 1,850만 원 약정 뭐 해가지고 목표 금액 5억 뭐 이래가지고 저 사진은요. 모금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저 사진은 남은 우리 건 탄핵. 박소영 대표님 이야기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한데 사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네네. 시청자 여러분. 저건 20일 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촛불 행동 등이 이제 그 주체는 진보당입니다. 네. 진보당이 주최한 윤석열 정권 탄핵 기자회견인데 저기 잘 보시면은 어떤 인물들이 나와 있나 잘 보셔야 돼요. 네, 익숙한 예, 얼굴들이죠.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 김준혁 네. 민주당 의원. 그 다음에 머리 허연 사람이 김민웅, 네, 맞습니다. 저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형입니다. 형입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 있는 게 박서군 뭐 민중행동 대표인가 그렇고 중간에 있는 사람이 진보당 대표 김재현입니다. 김재현. 경기 네. 동부연합.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진종호 진보당 원내대표 네. 울산 북구의 국회의원이죠. 네. 종북주사. 그렇죠. 예? 그리고 두 사람 건너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완전히 한 몸이네. 이게 이 사람들이 전부 종북주사파 성격이 네, 강한 네.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자고 저기 앉아있는 사람의 면면을 보면
해산되었던 통진당, 그렇죠. 어? 진보당으로 나와서 통진당이었는데 그때 뭐 이석기, 이정희, 네. 또 김재현은 그때 퀴즈였어요. 퀴즈. 맞아요. 그들의 퀴즈. 네. 근데 지금 총선 끝나자마자 당 대표를 싹 바꿔버렸죠. 김재현으로. 그래서 저런 인물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자 네.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최대 공약수가 뭔가 뽑아보면 종북 주사파, 맞습니다. 경기 동부연합, 네.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네. 뭐 그동안에 여러 세력들이 있어요. 지금 뭐 민주당이 결국은 뭐 윤석열 탄핵과 윤석열 정부를 이제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민주당에 있는 여러 세력들이 다 같은 생각이긴 할 텐데 네. 거기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의 주 세력, 민주당을 이제 접수한 세력이 이제 이재명을 의시해서 지금 그 밑에 경기 동부연합, 그다음에 이제 진보당도 다 한 몸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근데 윤석열 탄핵 기금 5억 모금표, 방금 우리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23일 기준으로 1,850만 원 모았는데 이게 보니까 뭐 5만 원짜리도 없고 10만 원짜리부터 있어요.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네. 그러니까 최소 단위가 10만 원인데 이 돈을 왜 모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상 저는 이렇게 모으지 않아도 네. 뭐 돈이 없겠습니까 이들이? 그 뭐 모든 돈줄이 다 글로 통한다 할 정도로 지금 돈에 대해서는 사실 이 사람들도 없는 게 아닐 텐데 예.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하면서 마치 본인들이 아니라 이제 시민들의 힘으로 시민들이 이만큼 동조해서 이 돈을 뭐 얼마 달성해가지고 순식간에 뭐 얼마 만에 이 돈이 모금이 모였다. 예. 뭐 이런 모양새를 보여주면 일반적인 국민들 있잖아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네. 동조하게 되는 거예요. 예. 아, 여기에 이렇게 돈을 내고 이런 운동을 정말 시민들 자발적으로 뭘 하는구나.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거 네. 돈을 모으면 5억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아니, 혹시 근데- 뭐 이런 집회 가면 뭐 돈 주는 건 아니겠죠?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사실 이 5억이요 집회를 하면 저는 사실상 엄청나게 크게 이제 집회를 하잖아요. 왜 네, 박근혜 네. 대통령 촛불 네. 그때 집회 때도 보면 네. 그 집회를 한번 저희도 뭐 옆에 주변에 집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겪어봤지만 집회를 하면요 이게 금액이 사실 5억으로도 되지도 않아요. 집회 비용이 그럼요. 집회 비용이 그만한 그 무대 설치하고 뭐 막 이러는 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요. 여기에 지금 또 논란이 된 거는 이 돈 모금을 한 걸 가지고 또 뭐 이 탄핵 기금 10만 원 입금하면 선물 준다. 어떤 선물 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 추석 좀 선물을 주나 보죠. 네, 이 선물을 준다고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시민단체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증서와 함께 선물을 보내준다. 한마디로 네. 탄핵 기금 약정서를 작성하고 입금해주면 이 사람들한테 어떤 그 증서를 준답니다. 그리고 선물을 보내준다. 10만 원 단위로 약정할 수 있고 이러면서 이걸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그냥 대가성으로 뭘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사람들을 지금 끌어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네, 무슨 받으려고 뭐 선물도 받고 뭐 소위 말해서 네. 그 투쟁 기금도 모으고 그렇죠. 뭐 이런 것 같은데 상당히 이런 건 좌파들이 잘합니다. 이런 거는 아주 잘하죠. 네. 사실 우파 세력들은 좀 너무 샤이하고 순진하셔서 그런지 이런 거는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벤치마킹을. 아니, 우파 시민들이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정말 많이 발전하셨어요. 이렇게 아스팔트로 뛰어나오는 거 그리고 주머니에 아끼지 않고 막 후원도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이 우파 시민들이 하는 거는 나라를 위해서 정말 지키겠다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 자기네들 손아귀에 넣어가지고 흔들겠다고 지금 있는 멀쩡한 정부를 끌어내리겠다고 지금 작당을 하고 지금 돈을 모은 거거든요.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진 이 네. 사진을 잘 한번 보실 필요 있는데 여기에 진보당의 김재현 대표가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구체적인 윤석열 정권 퇴진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네, 이걸 보면은 맞습니다. 제가 이거 모범 답안 제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오늘 나온 기사도 딱 그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나온 기사가 뭐냐 했냐면요. 저 중간에 있는 사람이 김재현입니다. 여러분 여자 삭발도 하고 그랬었어요. 정의당 대표. 예전에. 진보당 대표. 진보당 대표. 이 김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한국외대 저 제일 오른쪽에 있는 양경수도 한국외대입니다. 한국외대 용인 캠퍼스. 거기 이석기도 거기잖아요.
거기가 희한하게 그 저 성남 용인을 배경으로 해서 이게 이상하게 그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종북 주사파 세력이 형성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만든 후계자들이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김재현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 중간에 있는 저 피켓 들고 있는 저 진보당 대표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윤석열 정권 탄핵 소추안 발의를 위해서 탄핵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겠다. 그럼 저기 제일 왼편에 있는 김준혁도 오는 거지. 지금 간 거야 지금. 어? 이미. 지금 거기 간 거지. 네. 그래서 몇 명 만들겠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우려되는 거는 야 이거 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저기 또 가는 거 아니야? 제가 굉장히 그게 걱정이 됩니다. 진짜 국민의힘 가능성 중에 있는 의원들이 몇 있어요. 명 아 보여요, 그래요? 지금. 아 진짜 가면 큰일이지. 그러니까 시청자 진짜. 여러분, 저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네. 때 62명이 갔습니다. 62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배운 게 없다면 학습된 게 어. 없다 그러면 이건 진짜 문제예요. 이거는 그걸 통해서 배운 게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세력이 탄핵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를 시군구 단위로 조직하겠다 했는데 오늘 기사가 났어요. 오마이뉴스에. 네. 제가 보니까 이 오마이뉴스가 주말에 그 탄핵 찬성 집회 중계도 해주고 이 같이 앞장섰어요. 네, 이제. 맞장구를 치고 있더라고요. 이제 아주 본색을 다 드러내고. 예, 네. 여기 보니까 김재현 진보당 김재현 대표가 부산을 찾아가가지고 네. 부산을 찾아가서 지금 윤석열 정권 탄핵해야 된다. 네. 기자회견도 하고 네. 9월 28일 모이자. 요게 보면 이자들이 이제 잘하는 게 시나리오를 잘 짭니다. 맞아요. 7년 전에 그 공영방송 장악문건 시나리오도 그런 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렇게 쫓아내라. 그렇죠. 뭐 요렇게 쫓아내라. 학교 앞에 가라. 집 앞에 가라. 뭐 사무실 앞에서 네. 데모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 그 스피커로 나서는 인물들을 음. 아주 그 외모 뭐 이런 것도 잘 보는 것 같아요. 이 김재현을 보세요. 어디 아주 그냥 이쁘장하게 생겼거든요. 음.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앞에 전면 내세워가지고 마치 그 이 젊은 세대들이 이 젊은 세대들 중에서도 이런 지금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해서 이 친구들을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는 거거든요. 요런 멘트는 우리 박수영 대표님이 해주셔야 네. 됩니다. 제가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요렇게 이제 딱 내세우고 네. 뒤에 배우 세력, 네. 배우 세력들은 사실은 뒤에 숨어 있는 거지. 그렇죠. 저 사진을 보시면 방금 그 사진이 그겁니다. 김재현 대표가 부산시의회 기자실에 가서 9월 28일 남은 건 탄핵뿐. 지금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그 댁 주변에 이 현수막 걸려 있는 거 많을 거예요. 네. 저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저희 맞습니다. 집 앞에도 걸려 네. 있는데 모이자 928. 맞아요. 몇 주 전부터 지금 계속해서 뭐 을지로의 대거리에 그 사거리에다가 맞아요. 그렇게 걸어놓고 그러더니 이제 뭐 곳곳에 걸려 있고 윤석열 탄핵 그다음에 2016년 촛불 전국을 재현하겠다. 맞아요. 이 말이 진짜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의 이제 이게 속셈인데 2016년 짜릿했거든. 그렇죠. 짜릿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국민들이 쫓아낼 막 때. 지지해 주는 것 같고 하니까 그때는 사실은 이 언론들도 문제가 많은 게 언론들이 편성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쏟아냈지 않았습니까? JTBC 보세요. JTBC 아, 손석희. 진짜. 예. 저 이틀 전인가 중앙일보 보도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회고록 보면은 네. 4월 16일 날 그날 세월호 침몰한 날 왜 7시간 동안 그렇게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 언론들이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은 그 7시간 동안 뭐 정윤회 씨하고 미래를 즐겼다. 북한산에 가서 굿했다. 아주 자극적이에요. 네, 그리고 뭐 어디 뭐 저기 피부과 가서 뭐 피부 미용 받았다. 뭐 온갖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짜 뉴스를 쏟아내 가지고 그 머리 올리느냐고 못했다. 뭐 네, 별 뭐 얘기 머리를 다 못했다. 별 나왔었잖아요.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네. 다 있는데 그 회고록 내용을 보니까 4월 16일 그 세월호 침몰한 그 3주 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럽 순방하고 정상회담하고 해외 공관장 전부 인사하고 이거 뭐 거의 엄청난 대통령 혼자로서는 네. 이 견뎌낼 수 없는 강행군을 해가지고 일정이, 예. 4월 16일 날 정호성 비서관이 하루 쉬십시오. 이 보니까 뭐 사람이 쓰러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날 잡은 게 4월 16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쉰다는 얘기 하기 뭐 하니까 얘기도 못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대통령 일정을 저렇게 이 꽉 차게 잡으면 안 돼요. 좀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자들이 지금 박근혜 탄핵
당시에 그 전국을 몰아가려고 네. 지금 작전을 짜고 있다. 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학습 효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들 봐라. 돈 모으기 시작하고 네. 전국에 이제 군불 떼기 시작하고 맞습니다. 이제 탄핵 바람을 살살 붙여서 추석 이후에 밀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추석 이후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매주 이 촛불 집회를 거듭하면서 2016년도에 있었던 일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뭐 인원이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예, 여기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정말 윤석열 정부 못 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 것처럼 계속 군부를 떼고 이제 연말까지 또 뭐 계속 가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여기 또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은 이 김준영이라는 자인데 이 김준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번 총선 때 그 뭐 이화여대 성상납 여대생들 발언. 네. 미군에 뭐 성상납시키고 뭐 김환란 전 총장 명예 맞습니다. 모욕하고 해서 지금 맞습니다. 고소고발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그 생생하게 증언해 준 사람이 김숙희 그 교수님이라고 예, 예. 그분이 김용옥 누나세요. 아. 네, 근데 그분이 그렇군요. 되게 비판 많이 하시거든요, 동생을. 근데 그분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해줬어요. 김한란 총장을 정말 모욕했다. 아하. 근데 그때 정말 이대 그 졸업생들이 막 들고 일어났었잖아요. 네, 근데 난리 났죠. 네, 근데도 김준혁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김준혁을 계속 지키고 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죠. 이재명 네. 당대표 뒤에서- 대학교 후배 아닙니까? 뒤에서 끈끈한 거죠. 끈끈한 거예요. 이 김준혁도 이제 대학 다닐 때 학생 운동을 했고 네. 본인이 직접 나선 게 아니고요. 이 구글링을 해보면 학생 운동 핵심한테 손에 잡혀가지고 네. 끌려가서 학생 운동을 하다가 뭐 군대 입대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점 이런 겁니다. 진보당이 제일 먼저 깃발을 들었지만 네. 민주당 내부에 그 이번에 총선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171명이 있는데 그렇죠. 이 중에 초선이 70명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초선도 그 안에 한 40여 명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는 거의 급진 좌파 세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 세력이 이 진보당 세력하고 연합하기 시작하면 이거 걷잡을 수 없는 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걸 그래서 김준혁을 잘 봐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잘 봐야 될 사람. 네. 양경수입니다. 양경수. 그렇죠. 이 민노총, 민노총은 진짜 우리나라 이 방송이나 뭐 할 것 없이 민노총은 너무나도 폐악질을 많이 해서 이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데 그날 그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와서 한 말이 이런 겁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에 개입해서 민주주의를 부정했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21차례나 국회의원 입법권을 부정한 반헌법 세력, 삼권 분립 훼손 세력, 이들이 설 땅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 주장은. 그런데 최상병 사건에 개입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대통령의 법률안 제2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자연스러운 권한입니다. 권한을 행사했는데 문제 없어요. 그리고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은 지금 오히려 입법부가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제 뭐 MBC 나중에 우리 이야기하겠지만 사법부도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전국이 흘러가는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거꾸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있었던 일도 이들은 그것이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냄새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보세요. 최상병 사건도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이게 결국은 정치권에서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용해 그러니까 먹는 거죠. 이 지금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을 거예요. 없어요. 네. 근데 결국 이 지금 양경수 입으로 최상병 사건에 개입해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뭔가를 자기네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빌드업을 하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증명해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맞습니다. 이 발언 자체가. 최상병 특검법 처음 나왔을 때 네. 많은 분들이 일단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했고 네. 많은 분들이 저거 분명히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 자기 아들, 손자, 조카 군에 안 가 있는 사람 있습니까? 군에서 이 사병이 안타깝게 숨지면은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합니다.
그 점을 딱 노리고 파고드는 거죠. 그리고 특히 해병대는 어떻게 보면 보수 우파 진영의 큰 기둥인데 거기를 지금 균열을 내려고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이 최상병 사건이 이런 식으로 정략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 윤종호 진보당 원내대표 네. 이 사람 멘트도 잘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국회에서 탄핵 의지를 모으고 의원들을 규합해 나가겠다. 이 윤종호도 보면은 사실은 그 전국에 경기 동부 3대 연합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김일성 주사파를 신봉하는 세력이 경기 동부 연합, 울산 연합, 그리고 인천 연합 이렇게 3대 연합이 있었거든요. 근데 경기 동부 연합은 이석기, 이정희 등등 뭐 김재현까지. 윤종호 씨는 아마도 울산 연합. 그러니까 그 자기 지역구에 현대자동차가 있어요. 네. 거기 또 민노총 노조가 겁나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이런 걸 보면은 민노총이 가세한다는 이야기는 참. 민노총의 자금력과 조직력 네. 막 동원하는 거죠. 그렇죠. 전임자들 많으니까 집회 현장에 나오라면 수백 명씩 그냥 바로 나와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올 가을에 추석이 지나고 나면 상당히 우려가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민주노총 세력들이 제가 그 강의하거나 이럴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네. 그 기후 저기 뭐야 정의 행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매 해마다 9월 달에 마지막 토요일 날 하는데 이번에는 올해는 네. 9월 7일 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왜 그렇죠? 그건 좀 땡겼더라고 이번에는. 저는 추석 항상 전으로 예, 땡겼네요. 그 전에 22년도도 그렇고 23년도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항상 마지막 주 토요일 날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9월 7일 날 한다고 지금 막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그 기후 위기 뭐 이거 기후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 모임에도 보면 작년이나 이런 데 보면 민노총에서 전교조에서 이 행진을 엄청나게 홍보를 해요. 그리고 3만 명 모였다 했을 때도 민주노총이 나서서 막 같이 이게 대열에 껴가지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마치 정말 환경운동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땐 그렇게 환경운동으로 보이는데 이런데 곳곳에 민주노총이나 전교조가 껴가지고 이런 움직임을 하는데 같이 하고 있다. 네, 이게 조금 저희들은 의심스러운 거죠. 지금 민노총은 사실은 순수한 노동자 단체로만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거의 반정치 단체처럼 돼 있고 지금 위원장인 양경수부터가 네. 경기 동부연합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기는 아마 친북 종북 주사파들이 장악해 가지고 있는 지난번에 그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뭐 중앙파, 현장파 뭐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경기 동부 연합 세력이 민노총 조직을 장악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세력이 추석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직력과 자금력을 가지고 아스팔트로 뛰쳐나오기 시작하면 촛불, 자기들이 말하는 촛불에 불이 붙어서 횃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이런 조직들은 집회를 하는 거에 아주 익숙해져 있고 계속해서 여러 형태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운동하는 사람들하고도 또 다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모양으로 다 각자 역할들을 하고 있다가 이게 연대하기 시작하면 이제 끝이 없어지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후 위기 그 기후 정의 행동 같은 경우도 보면 정의당 뭐 다 지금 다 참여하고 있거든요. 거기 지금 포스터들이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걸 보면 거기 막 체제 전환 이런 것들이 포스터에 아주 체제 대놓고, 전환. 예. 포스터에 그 청소년들 뭐 하는 그런 뭐 모임이에요. 아주 여러 단체들이 껴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아주 버젓이 체제 전환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있습니다. 이제 우리 네. 멸콩 TV 보시는 시청자님들은 정치 고관여층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박수영 대표님 말씀드리는 거나 제가 이렇게 말씀 올리는 걸 잘 이해하실 거예요. 네. 근데 이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십니다, 잘 사실은. 모르죠. 네. 자, 그래서 여기 국회에 윤석열 정권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라고 국민청원에서 지금 140만 명이 찬성을 한 게 있는데 그 행동을 주도한 게 권오혁이라는 촛불행동 대표입니다. 그렇죠. 촛불행동은 공동상임 대표제인데 네. 권오혁이 그 중에 한 명이죠. 이 권오혁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전과 오범입니다. 네. 이 권오혁은 사실은 아까 그 사진에 보여드렸던 민주당 김준혁보다는 더 훨씬 급이 높은 어떤 그 세력의 인물이죠. 이 권오혁 등이 또 이제 연관이 돼 있는 인물들이 요번에 뭐 목사라고 주장하는 최재형, 네. 최재형이라는 자도 연결이 다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재형이 뭐 온갖 지금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걸 뭐
탄핵을 위한 소위 말해서 명분을 만들어주는 이런 활동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민웅도 목사예요. 그래요? 네. 김민석 의원의 그 형 김민웅도 목사 신분이에요. 타이틀을. 네. 정말 근데 이 지금 보면 뭐 김준혁 이런 사람들은 국회의원으로 들여보내고 그 밑에 정말 더 막 정말 정과 오범에 막 이런 그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일반 국민들한테는 막 눈에 확 띄게 언론이나 이런 데 공개가 되지 알잖아요. 그러지 않지만 정말 끊임없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역할들을 지금 해왔다.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자본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뭐 어느 기업이나 뭐 기업의 사장이 대표지 않습니까? 네. 또 예를 들면 서울시 이러면 서울시장이 대표잖아요. 그렇죠. 권한이 제일 세잖아요. 공산당 조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령 상해시장, 북경시장 이렇게 있으면은 시장이 넘버원이 아니고 공산당에서 보낸 서기란 사람이 있어요. 서기. 네. 이인자처럼 딱 서기가 있어요. 공산당에서 보낸 핵심 감시자인데 이 사람이 실세입니다. 즉 얘들이 보면 아까 우리 박소영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뭐 예를 들면 김준혁 같은 사람은 국회로 진출시키고 김재인은 당대표 시키고 또 뭐 누구는 뭐 시키고 이렇게 하죠. 실제로 이 조직을 움직이는 이 윤석열 탄핵을 활동을 움직이는 실제 실세 세력들은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국민들 앞에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짝반짝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야, 저 젊은이들이 저런 주장을 하면 좀 일리가 있는 모양이다. 혹하고 간다니까요. 그게 지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진짜 그 인터넷에 요즘은 유튜브에도 너무 기록이 잘 남아 있잖아요. 이 촛불 집회 한 것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저는 뭐 작년에도 그렇고 뭐 집회했었던 영상들이 지금 그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야, 여기가 지금 한국이야 북한이야 막 정말 헷갈리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목소리 톤부터 시작해서요. 그 그렇지. 내용, 그 앞에서 하는 퍼포먼스들 야, 이런 걸 보면 야, 진짜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정말 기막힙니다.